자, 세계 최초 예능장 대본 인터테인먼트 토크쇼 오늘맨 탕로입니다. 은재입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연습을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입니다를 말씀 안 들어가지고 깜빡했네요. 감사합니다. 은재님의 이력을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팡야라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커리어를 사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006년도부터 이제 팡야라고 하는 윈도우 게임에 있는 클라이언트 개발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카카오, 밸류 포션, 카카오 페이지 등으로 이제 웹 개발자로 이제 커리어를 쭉쭉 쌓으시다가요. 이제 최근에 이제 알고리아라고 하는 프랑스 이제 회사에 근무를 하시다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스토리블록이라고 하는 또 스타트업에서 이직을 하시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 몇 년 차라고 저희가 부르면 될까요? 계산해봐야 되는데 중간에 네. 쉬는 기간이 있어. 한 아, 그쵸, 15년 그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15년 차 이제 개발자이신 이은재님과 함께 이제 하겠습니다. 은재님 네. 한번 이제 자기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네. 상야 만들던 시기는 진짜 제 기억에서 잊혀졌던 굉장히 오랜 과거인데 아무튼간에 주로 저는 프론트엔드 아니면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 작업을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렇게 뭐 수많은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쩌다가 프랑스까지 오게 됐네요. 해외 개발자 특집으로 해야 될지 프론트엔드 개발자 특집으로 해야 될지 완전 교집합으로 돼서 되게 이제 좀 저희한테도 되게 이제 좋은 경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은재님 모신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 은재님 커리어를 보면은 다른 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이제 윈도우 게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사실 하신 거죠. 왜냐면은 그때 병특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그때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일을 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 개발도 하시고 웹 개발도 하시고 막 진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이번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신 이제 은재님의 커리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지금 커리어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처음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랑 그리고 이제 2006년도면은 사실은 너무 옛날이시니까 기억은 나는데 이게 막 엄청 멋진 스토리가 있는 건 아니라서 게임 업계에 2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뭐 재미는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웹 쪽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업계를 가기 전에도 이제 옛날에 HTML 써서 개인 웹사이트 막 만들어 보고 뭐 그런 거 학생 때 해보고 그러면서 관심은 계속 있었고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혼자서 그 당시에 루비 온 레일즈라는 게 막 세상에 등장하면서 블로그를 20분 만에 만든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따라 해보고 막 너무 멋있고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제 관심은 병특으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냥 웹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서류를 엄청 여기저기 다 냈는데 다 떨어지다가 그 어떤 증권회사의 IT 쪽 자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입사원 연수를 할 거니까 와라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제 성향이랑 너무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도 너는 거기 가면 1년 후에 네 발로 나올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 거절하면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음에다가는 이력서만 내놓은 상태고 서류도 아직 붙진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 어차피 1년 뒤에 내가 퇴사할 거면 그냥 여기 포기하고 다음을 기다려보고 다음이 안 되면 1년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못 가게 됐습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붙어서 입사를 하게 됐죠. 다음이란 회사가 뭐 그렇게 연봉이 높은 편은 아니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또 좋은 문화나 뭐 네. 좋은 개발자가 있는 거랑은 무관하게. 근데 최종 합격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있고 아직 서류도 합격하지 않은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을 때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인데 그냥 제 성격 자체가 약간 돈 많이 준다 그래도
불편하면은 막 못 견디고 아, 그냥 나 맘 편하게 조금 돈 덜 받는 대로 갈래. 약간 계속 그런 성향에 휩쓸려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어, 되게 멋진 결정들이네요. 은재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만족스럽게 개발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계속 그런 결정을 해오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네. 아, 그 그렇게 다음 계시다가 이제 카카오에 2014년도였나요? 그때 카카오랑 다음이 이제 합병을 이제 하고 은재님 커리어가 그때부터 되게 이제 재밌어지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 다음 그리고 2014년도에 카카오랑 합병이 돼서 다음 카카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밸류 포션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분사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다시 2017년도에 카카오 페이지가 그 분산 밸류 포션을 인수해서 다시 카카오 페이지 소속 이러면서 이제 격동의 시기를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음에서 다 왔다 갔다 한 거지만 음, 어쨌든 뭐 거의 이제 한 1, 2년에 한 번씩 회사가 계속 소속이 바뀌는 거잖아요. 은재님 가만히 있는데 그죠. 이게 안 힘드셨어요? 이거 멘탈 관리 같은 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제 기준에선 좀 정신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서로들 약간 혼란스럽고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아,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냥 일하고 싶은데 음, 그런 신경 쓸 자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그게 이제 저를 분사하는데 좀 푸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를 내버려줘 하면서 좀 약간 뛰쳐나가는 아, 그런 느낌? 그 아, 약간 처음 그 증권회사 에이 모르겠어 어떻게 되든 되겠지 하면서 튕겨내고 다음에다가 베팅을 했던 것처럼 그냥 아, 그때도 에이 뭐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일을 하면은 뭐 배울 기회도 많고 더 재미도 음, 있을 것 같다. 뭔가 나만의 것이란 느낌이 드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아, 들었고 사실 그 전에 했었던 프로젝트가 이제 되게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팀 바깥에서 약간 위쪽에서 오는 이런저런 요구사항 때문에 이 프로덕트가 점점 이렇게 덕지덕지 커지면서 어글리해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더 독립성, 자유도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경력 초기에는 C++로 윈도우 게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병특이 끝나고 나서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는 자바스크립트로 웹 개발이랑 그리고 자바로 안드로이드 개발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쪽이니까 당연히 뭐 이제 뭐 빅데이터 같은 것도 좀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언어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가 바뀌는 거고 이제 언어도 다르고 생태계도 다르고 개발 환경 다른 이 되게 다양한 환경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배우고 그걸 실전에서 계속 써보셨는데 이게 안 힘드셨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계속 그렇게 또 빨리빨리 그걸 익히셔가지고 실무에서 계속 적용을 하셨는지가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테마 같긴 한데 제 성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너무 궁금하고 그게 내가 지금 쓰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막 그런 게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게임 회사 다닐 때도 루비 온 레일즈라는 게 나왔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 혼자 막 써보고 아, 그랬었던 건데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바일 앱 개발을 하다 보면은 리스트 뷰를 개발을 할 때 뭐 아이템이 1000개가 있다 해서 아이템을 1000개를 렌더링 안 하고 약간 버추얼 리스트로 구현을 하는 게 그때 막 2013년 그때도 이미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제 요즘 보면은 뭐 리액트 뭐 버추얼 테이블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약간 어떤 동네에서는 원래 하고 있던 거 이쪽 동네에서는 이제야 하고 막 그런 음,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혹시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게 네. 재밌는 거랑 별개로 그걸 이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은재님의 기술력으로 빨리 흡수하기 위해서 뭔가 은재님이 하시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기술을 좀 빨리 내 걸로 만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튜토리얼 공식 문서 튜토리얼 열심히 따라하는 거가 좀 제일 컸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제가 영업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음,
계속 일하면서도 최대한 영어로 된 자료, 공식 문서 이런 거를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비교적 좀 제가 원하는 것들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음, 버그라던가 음. 이런 거 다 있어서 그냥 그거를 잘 구글링 해내는 실력이 원천이었던 것 같고 뭔가 기술 습득 능력이라기보다 그냥 그런 검색 능력이 되게 주요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사실 다양한 걸 해봤으니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또 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된 것도 맞고 또 다양한 걸 하느라 뭔가 하나를 진득하니 막 쌓아 올릴 그럴 기회를 놓친 것도 맞고 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되돌아가면 다르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게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거 계속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계속 무한 루프를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지금 와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좀 더 배우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를 회사 업무에서 하려고 좀 더 목소리 내고 그런 업무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연차가 적을 때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싫으면 회사를 떠나거나 약간 그런 것 같긴 해갖고 그 카카오로 다음 이렇게 하시면서 팀당 인원수가 한 명, 두 명 정도에서 끝일 것 같은데 아마 은재님 계셨던 다음 시절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좀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럼 혼자 일하시는 게 힘드셨는지 않으셨는지 아니면은 좀 그런 것도 그냥 만족스러우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2019년에 프랑스에 왔는데 그 전까지 그 2011년에서 2018년까지 그 기간 동안 제가 속했던 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저 혼자 아니면 한 1.1명 정도의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팀 내에 있었고 1.1명이 그래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백엔드 하시는 분이 가끔 좀 아, 도와주시고 음, 그냥 평균적으로 좀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사실 좀 답답하긴 했어요. 예, 이게 맞나 싶으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그 포도트리였나 그 당시에는 뭐 그랬던 거 네. 기억하는데 네, 그쵸. 네. 어쨌든 그 당시에도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면 사실 서비스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어쨌든 또 카카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밸류나 뭐 여러 가지 복지 그리고 뭐 좋은 동료들도 많을 거고 사업도 되게 잘 되고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카카오 페이지도 싱가포르에 있는 지사에서 아마 일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맞을까요? 아니면 밸류 포션이 그냥 인수가 돼서 그냥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던 밸류 걸까요? 포션이 이제 서울이랑 싱가포르 두 쪽에 오피스가 있었고, 제가 밸류 포션에서 일을 하다가 싱가포르 쪽으로 발령이 나서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던 와중에 마음속으로 1년 후에는 꼭 어딘가로 이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싱가포르에서 일을 했지만 동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었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뭐 아, 당연히 개발 문화도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문화고 그랬어서 영어 공부도 더 해야겠고 포트폴리오도 더 쌓아야겠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알골리아라는 회사를 접하게 됐는데 제가 트위터로 팔로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꼭 그중에 이제 알골리아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너무 제가 가고 싶은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음, 근데 와 저거는 내가 1년 준비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자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디스코드에 Vue.js 커뮤니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가서 막 질문 올리고 막 사람들이랑 막 잡담도 좀 해보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알골리아 직원 어떤 사람이 저한테 트위터로 DM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아, 지원하지 않으셨는데도요? 네. 그럼 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를 마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너는 왜 날 마파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한테 DM을 보내오면서 우리 지금 아시아 쪽에 그 테크니컬 서포트 하는 포지션을 뽑으려고 하는데 혹시 지원할 생각이 있냐? 네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딱 지리적으로 좋은 것 같다. 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
고마워. 근데 사실 나는 그 포지션 말고 저 파리에 있는 저 포지션을 가고 싶기는 했었어. 근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갖고, 좀 더 준비를 해보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지원 그냥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에이,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조그마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던 게 있는데, 뭐 사용자도 별로 없고, GitHub 스타도 막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거를 한번 훑어보고서 저한테 DM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 근데 너 그거 만든 거 보니까 그 팀 지원해봐. 뭐 안 돼봤자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해갖고, 거기서 이제 딱 용기가 생겨서 지원을 해서 원래 이제 1년 준비해서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냥 바로 쭉쭉쭉 진행이 돼서 다음 해 19년도 2월에 프랑스에 오게 됐어요. 신기하다. 근데 사실 이제 알골리아 지원을 했었을 때 이게 지금 요약본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보면은 지원을 6월 초 정도에 했고 네. 최종 계약서 사인을 11월 중순쯤 했거든요. 길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텀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게 원래 그렇게 긴 건 아니었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8월이 되면 일을 안 하거든요. 어? 그래서 방학인가요? 8월이 약간 거의 공식적인 사람들의 휴가철이어서 그 사람들이 여름에 8월에 막 한 3주 막 이렇게 휴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그 저를 담당하던 채용 담당자가 휴가를 갔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이 끊겨버리고 저는 면접 결과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모른 채 계속 기다리는데 메일을 보냈다가 괜히 안 좋게 보이면 어떡하지 싶은 마음에 일단 기다리면서 다른 곳을 써보자 하면서 막 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싶어서 맨 처음 트위터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그분한테 다시 DM을 보내면서 혹시 알아봐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미안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와서 다시 진행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긴 기간을 거쳐서 결국에 되긴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이게 다 되네 싶으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막 따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트위터에서 만들었던 라이브러리 아무도 안 봐줄 것 같았는데 그걸 올렸더니 우연히 그 사람이 봐줬고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모래알 같이 다 모여서 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 알골리아 이제 면접도 보시고 이제 다른 회사들 그 면접도 이제 뭐 이력서 지원도 하시고 면접도 보셨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확실히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장벽은 없으신 상태이셨던 거죠? 그게 그냥 생활 영어가 있지만 또 개발 영어를 하려면 예를 들면은 함수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파라미터를 뭐 세 개 있던 거를 오브젝트로 묶었고 한 개만 넘기고 그걸 뭐 함수를 그냥 파라미터로 넘겨서 막 이런 거를 말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아직 잘 못하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좀 낮은 기준을 가졌었는지 붙었고 사실 이제 프랑스 와서 수습 기간이 4개월이었는데 그 당시 제 가장 큰 걱정은 내 코딩 실력보다 그냥 내 영어 때문에 내가 잘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컸던 게 회의를 하면은 말을 도통 알아듣질 못하겠고 다시 물어봐도 설명해 주는데 다시 못 알아듣겠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되게 좌절스럽고 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공포에 이렇게 몇 달 지내다가 한 반년쯤 지나니까 슬슬 잘릴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생기더라고요. 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지원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면접에서 어떤 종류의 그런 뭐 기술 관련해서 어떤 종류의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한국이랑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해외라면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좀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10년 차 이제 시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해외 취업할 때 받았던 질문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들으면 되겠네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지원했던 포지션들은